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세퍼러블한 1차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복습 겸 문제 몇 개 더 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xample 6.6번 히팅 오피스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해석부터 먼저 해보면 일과 시간에 온도가 25도로 유지되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 난방이 밤 10시에 꺼졌다가 새벽 6시에 다시 켜진대요. 하루는 새벽 2시에 사무실 온도랑 외부 온도를 확인해 봤더니 각각 20도, 5도였는데 이때 새벽 6시에 난방이 켜지기 직전 사무실의 온도가 몇 도냐고 물어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suppose that에서 가정하래. 뭘 가정하냐? The time rate of change of the office temperature. 자, 사무실 온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proportional to 비례한데 뭐에? difference 차이에 어떤 차이? 사무실 온도랑 외부 온도 사이의 차이. 자, 이게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럴듯하죠.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율이 크다. 뭐 다시 말하면 온도가 빨리 변한다 라는 거니까. 왜 아이스크림도 겨울보다 여름에 더 빨리 녹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이잖아? 우리는 이 문제에 지금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이 말로 표현된 법칙을 식으로 옮길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시간에 대한 온도 변화율. 이거 어떻게 쓰죠? 이 사무실 온도를 큰 T라고 하면 D 큰 T, DT. 맞지? 자, 이게 뭐에 비례한다? 현재 사무실 온도 큰 T와 외부 온도 TA 사이의 차이에 비례한다. 근데 여러분 이런 비례식은 딱히 쓸모가 없죠? 등식으로 바꿔줄게요. 선생님 근데 비례상수를 모르는데요? 문제에서 별말 없는 거 보니까 나중에 구할 수 있거나 필요 없겠지 뭐. 일단 K라고 둘게요. 자, 그럼 이런 온도 T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세퍼러블 해요? 온도에 대한 함수랑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어요? 있죠. U를 T 빼기 TA라고 두고요. V를 K라고 두면 됩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어떻게? T 빼기 TA로 양변을 나눠서 좌변에는 이 온도에 대한 함수만 모아주고요.
그 다음 dt를 양변에 또 곱해서 우변에는 시간에 대한 함수만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적분해. 좌변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ln t 빼기 ta. 우변은 kt. 자, 여기 원래 이렇게 적분 상수가 붙어 나오는데, 이거 어차피 둘 다 임의의 상수니까 묶어서 그냥 C라고 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t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양변에 이렇게 지수 취해서 t를 밖으로 빼주면 여러분 익스포넨셜의 시승도 그냥 임의의 상수죠? 그리고 이 사무실 온도는 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KT 더하기 외부 온도 TA가 된다. 자,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고요? 제너럴 솔루션. 사무실의 온도는 대략 이런 형태의 함수일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이 C랑 K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시간이 뭐 새벽 2시, 밤 10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값 대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밤 10시를 0이라고 합시다. 기준 시간. 그러면 새벽 6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는 거고요. 새벽 2시는요? 4가 되겠죠? 자, 이제 C랑 K 구해봅시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뭐 있어요? 우리 밤 10시에 히터가 꺼진 그 순간의 사무실 온도 알고 있죠? 몇 도야? 일과 시간에는 사무실의 온도가 25도로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밤 10시 히터가 꺼지는 순간에 사무실 온도도 마찬가지로 25도일 겁니다. 자, 그래서 밤 10시 T가 0일 때 온도가 25도다. 이거를 T0라고 할게요. 자, 그럼 위식에다가 실제로 0 대입해 보세요. 뭐 나와? C 익스포넨셜의 0승 더하기 TA니까 C 더하기 TA네. 그래서 C가 T0 빼기 TA가 되고요. T는 T0 빼기 TA 익스포넨셜의 KT승 더하기 TA다. 자, 이제 K만 구하면 되죠? K 구할 수 있는 조건 있어요? 있지? 아까 뭐라 그랬어? 새벽 2시에 사무실 온도랑 외부 온도를 확인해 봤더니 각각 20도, 5도였대잖아. 자, 새벽 2시에 T가 4일 때죠. 사무실 온도가 몇 도다?
20도였다. 자, 위식에다가 실제로 값 대입해 볼게요. T0가 25도, TA가 5도, K는 모르고, T는 4, 더하기 TA가 또 5도. 그래서 20 익스포넨셜에 4K 승 더하기 5가 20이랑 같은 거예요. 정리하면 익스포넨셜의 4K 승이 20분의 15가 돼서 K가 4분의 1 ln 4분의 3이 되고요. 계산하면 대략 마이너스 0.0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피스 온도는 2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072 시간 t 더하기 외부 온도 5도씨가 된다. 자,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고? 파티큘러 솔루션. 자, 문제에서 6시의 온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는 새벽 6시에 이 사무실 온도를 구하라고 했어요. 위식에다가 파일 대입하면 되죠? 자, 계산하면 대략 16도 나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 여러분들이 식으로 잘 표현하면 뭐 사실 이런 미분 방정식 푸는 과정은 그냥 양변 적분하는 거잖아.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example 6.7번 리킹 탱크라고 돼 있네요. 이게 뭐 새다라는 뜻이지, 그치? 이런 원통형 탱크에서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물이 새고 있대요. 이때 탱크 안에 물의 높이 h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탱크의 지름, 이 큰 D는 2m고요. 이 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의 지름, 이 작은 D는 1cm 또는 0.02m. 그 다음 물의 처음 높이, 큰 h는 2.25m 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suppose that에서 또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이 구멍에서 새어 나가는 물의 유속, V가 0.6 루트 2gh 라고 해요. G는 중력 가속도고요. h는 물의 높이라고 했죠. 이 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탱크 안에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새어나가는 물의 유속이 빠르다는 거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죠? 근데 그냥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루트에 비례한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 이게 유체역학에서 얘기하는
토리첼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 단위 시간당 새어나가는 물의 부피. 다시 말하면 이 물 부피 감소의 레이트를 구할 수 있어요. 새어나가는 물의 부피만큼 이 탱크 안에 들어있는 물의 부피가 감소하는 거니까, 그치? 자, 먼저 내가 임의의 시간 간격 델타 t 동안 구멍을 통해 빠져나간 물의 부피가 궁금해요. 이거 델타 L이라고 할까? 델타 L만큼 이 물 부피가 변하는 거야. 감소하겠지. 자, 이때 유속이 V니까요. 이 구멍 안에서 물이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V 곱하기 델타 T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구멍의 단면적, 작은 a를 곱해주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간 물의 부피가 나오겠죠. 결국 델타 L은 V 델타 T 곱하기 A다. 여기서 양변을 델타 T로 나눠준 다음 리미트 취하면 어때요? dl dt는 avt다.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는 물에 의한 부피 변화 레이트가 나오죠. 탱크 안에 있는 이 물의 부피는 단위 시간당 a 곱하기 v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단위도 한번 확인해 볼까? a는 단면적이니까 미터 제곱, v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크 곱하면 미터 세제곱 퍼 세크. 어때요? 단위 시간당 부피. 맞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이 탱크 안에 물의 높이 h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 h에 대한 식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이 부피 변화에 대한 조건이에요. 결국 높이 h를 부피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여기서 구한 부피 변화에 대한 조건을 높이 변화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 탱크 단면적 알아낼 수 있으니까 이 h를 부피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탱크 안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 V는 이 탱크의 단면적 큰 A 곱하기 물의 높이 H가 된다. 자, 준비는 다 됐으니까 이제 물 부피에 대한 식 한번 세워볼게요. 물 부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dV dt는 뭐랑 같아? 들어오는 물의 웨이트 빼기 나가는 물의 웨이트 더하기
생성되는 물의 웨이트 빼기 소모되는 물의 웨이트랑 같다. 자, 그런데 들어오는 거, 생성되는 거, 소모되는 거 다 없고요. 나가는 것만 있죠? 물이 샌대잖아요. 얼마나 나가요? 아까 단위 시간당 A 곱하기 V만큼 나간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A, V다. 자, 그리고 V가 큰 A 곱하기 H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여기에서 단면적 큰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주면 양변 큰 A로 나눠서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그럼 어때요? 물 높이 H에 대한 미분 방정식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값들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값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작은 A는 이 구멍의 단면적이죠? 반지름이 0.005m고요. 그 다음 큰 A는 탱크의 단면적입니다. 반지름이 1m. 이렇게 지워지네. 그 다음 V는 0.6 루트 2 중력 가속도 9.8 m/s 제곱 h. 근데 여기까지 다 상수죠? 미리 계산하면 6.6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루트 미터 퍼 세크가 되고요. 뒤에 루트 h.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k라고 둘게요. 결국 dhdt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k 루트 h가 된다. 자, 여러분, 이 1차 미분 방정식 세퍼럽을 해요. h에 대한 함수랑 t에 대한 함수로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있지? 어떻게 하면 돼? u를 루트 h, v를 마이너스 k로 두면 된다. 자, 그래서 양변을 루트 h로 나눠서 h는 h끼리 또 dt를 양변에 곱해서 t는 t끼리 모아준 다음 적분하면 여러분이 루트 h분의 1 적분하면 뭐 나와요? 이게 h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 그냥 2 루트 h 나옵니다. 우변은 마이너스 kt. 자, 원래는 이렇게 적분 상수들이 붙어 있지만 둘 다 임의의 상수니까 그냥 합쳐서 c라고 하자.
우리는 h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h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2로) 나누고요. 자, 임의의 상수 2로 나눠도 그냥 임의의 상수지? c라고 하고요. 그 다음 양변 제곱해주면 h 구했습니다. 자,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고? 제네럴 솔루션. 이 탱크 안에 물의 높이 h는 대략 이런 함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c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있지? 뭐 있어? 처음 물의 높이가 주어져 있잖아. 시간 t가 0일 때 이 물의 높이가 큰 h라고 했어요. 2.25m. 자, 요 식에다가 0 대입해봐. 뭐 나와? 그냥 c제곱 아니야? 그치? 자, c제곱이 얼마다? 2.25m다. 아, 높이가 왜 2.25m인지 여러분 궁금했죠? 그래야 c값이 1.5가 나오거든. 큰 그림이야. 결국 c는 1.5 루트 미터다. 대입하면 1.5 빼기 아까 k가 6.6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었거든요. 반으로 나누면 3.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t 이거에 제곱이 된다. 제가 아까부터 단위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단위가 여러분이 구한 답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자, 1.5의 단위는 루트 미터였고요. 요 k의 단위는 루트 미터 퍼 세크였고요. 시간의 단위는 그냥 세크지, 그치? 요렇게 곱하면 루트 미터 나오고요. 루트 미터에서 루트 미터 빼니까 그냥 요 괄호 안에 단위가 루트 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거 다 계산하면 미터 나옵니다. 맞아요? 맞지? 왜? 우리가 구한 게 뭔데? 물의 높이 구한 거잖아. 제대로 잘 구한 것 같아요.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고? 파티큘러 솔루션. 자,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이 통이 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통이 비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물의 높이가 0이 되면 이 통이 비는 거잖아, 그치? 자, 이때 t 구해봐라. 어려워? 어렵지 않죠? 얼마예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t가 3.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5 해서 계산하면 4.52 곱하기 10의 4승초 뭐 대략 12.5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구멍이 되게 작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나 봐요. 어때요? 풀만해요? 여기까지 해서 세퍼러블한 1차 미분 방정식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세퍼러블한 1차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미분 방정식은 없냐? 당연히 있겠죠. 사실 수많은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을 좀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이 미분 방정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기준이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리니어한 미분 방정식과 리니어하지 않은 넌 리니어한 미분 방정식으로 보통 나누는데, 이 리니어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이 리니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미분 방정식은 리니어하다고 해요. 언제? 그 미분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자, 여기서 t가 뭔데? 자, t는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고 해서요. 오퍼레이터가 뭐냐? y에다가 t라는 이 오퍼레이터를 취해주면 y가 f로 바뀐다는 뜻이야. 이런 역할을 하는 연산자를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꿔주는 거. 그런데 그냥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니까 미분 형태로 정의된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y를 뭐 미분하고 어쩌고 하면 f가 된다는 거야. 그 미분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을 요 t라는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표현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ty는 f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미분 방정식을 리니어하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표현이 불가능하면 리니어하지 않다, 넌 리니어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미분 방정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 미분 방정식들의 리니어리티를 한번 결정해 보래요. 자, 어떻게 쓸 수 있으면 리니어한 거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리니어한 거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여기서 일단 y만 다 모아보세요. 여기 y 있고 여기도 y가 있네. 그러면 x제곱 d dx ln x y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d dx가 뭔데요? y를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ln x는 y에다가 ln x를 곱해주는 오퍼레이터. 그치? 이게 x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8이랑 같다. 어때요? 이걸 t라고 하면 우변에
x에 대한 식만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미분 방정식은 리니어합니다.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 여기 y들이 있는데 y만 일단 밖으로 빼봐. 그러면 첫 번째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 남고요. 또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 남고요. 사인인데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상하지, 그치? 아니, 사인 안에 들어있는 y를 어떻게 사인 밖으로 빼겠어? 이거 안 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지. y를 빼긴 빼야 되니까 뭐 이렇게 쓰나? 근데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 오퍼레이터 안에 y가 들어있게 되잖아. 이 연산, 오퍼레이팅의 대상이 오퍼레이터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미분 방정식은 리니어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도 한번 해볼까? 자, 일단 y를 다 밖으로 꺼내면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 자, 두 번째 하려고 보니까 y가 두 개죠. 뭐 빼야 돼? 이렇게 빼나? 자, 두 번째 항에 y가 두 개라 가지고 뭘 빼든 간에 y가 무조건 남아요. 자, 오퍼레이팅의 대상이 오퍼레이터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미분 방정식도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도 해볼까? 자, y 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x에 대해서 세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 더하기 두 번째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다음에 x제곱을 곱하는 오퍼레이터 더하기 세 번째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다음에 코사인 x를 곱하는 오퍼레이터 y 이게 ln x랑 같다. 자, 어때요? 안에 y 남은 거 없죠? x만의 함수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미분 방정식은 이렇게 ty는 fx꼴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니어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미분 방정식의 리니어리티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판별을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리니어한 미분 방정식에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이랑 넌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인데, 자, 일단 먼저 우리 앞에서 배운 1차 ODE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1차 ODE는 이런 형태의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이거 실제로 리니어해요? 어떻게 확인한다고? 이 미분 방정식이
ty는 fx 꼴인지 확인해 보면 된다고 했어요. 한번 해봐. 자, y로 다 묶어내면 첫 번째는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는 오퍼레이터 남고요. 두 번째는 p라는 함수를 곱해주는 오퍼레이터가 남네요. 우변은 그냥 0이고 ty는 fx 꼴 맞죠? 자, 그래서 실제로 리니어하네요. 그러면 넌 호모지니어스한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 자, 이것도 1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다 똑같고요. 우변만 달라요. 우변이 0이 아니라 어떤 함수 q입니다. q는 0이 아니고요. 자, 이 정의는 이 미분 방정식의 차수가 얼마냐에 상관없이 항상 적용이 돼요. 이 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도 이게 0이면 호모지니어스한 2차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하고요. 0이 아니라 뭐 어떤 함수 r과 같으면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 넌 호모지니어스한 2차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이런 정의가 중요해. 수학은 정의에서부터 출발하는 학문이거든.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아래 있는 이 미분 방정식들의 호모지니어티를 결정해 보래요. 이 미분 방정식들이 호모지니어스한지 뭐 아니면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은지 판단해 봐라.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정의대로 하면 돼요. 일단 dy dx 더하기 pxy 좌변이 이런 형태로 정리가 좀 돼야 하니까 여기에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dy dx 더하기 x제곱분의 ln x y 이게 x제곱분의 x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8이다. 자, 어때요? dy dx 그 다음에 어떤 함수 px 곱하기 y가 0이야? 0 아니죠? 어떤 함수? q죠?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은 호모지니어스에 아니면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아.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아요. 넌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퍼스트 오더 ODE다.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2차 미분 방정식의 경우에도 똑같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에 이 y 텀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만들어. 이렇게. 자, 이게 지금 0이래. 그래서 첫 항 d제곱 y dx 제곱. 두 번째 항 어떤 함수 px 곱하기 dy dx. 세 번째 항 어떤 함수 qx 0이죠. 곱하기 y. 자, 이게 얼마? 0이다. 자, 그러면 이 2차 미분 방정식은
호모지니어스 한 거야?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은 거야? 호모지니어스 한 거죠. 우변이 0이잖아. 자, 마지막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정의해서 주어진 형태로 또 정리하면 되는데, y에 대한 텀이 없죠? 또 만들어.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x가 좌변에 있네요. 우변으로 보내. 그러면 정의에서 제시된 형태가 됐죠. 또 확인해봐. 첫 항 d제곱 y dx제곱, 두 번째 항 어떤 함수 px 곱하기 dy dx, 그 다음 어떤 함수 qx 0이죠 곱하기 y. 자, 이게 뭐랑 같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x랑 같다. 이거 0이야? 0 아니죠. 마지막 2차 미분 방정식은 호모지니어스 한 거야? 아니면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은 거야? 호모지니어스 하지 않습니다. 넌 호모지니어스한 2차 미분 방정식이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티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다들 알겠죠?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1차 ODE 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py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런 꼴이 되거든요. 이거 세퍼러블 한 거 아니야? y에 대한 함수랑 x에 대한 함수로 나눠서 쓸 수 있잖아. 아니, 사실 이미 나눠져 있죠? p랑 y로. 자, 그래서 양변을 y로 나눠서 좌변에는 y에 대한 함수만 모아주고요. 양변에 dx를 곱해서 우변에는 x에 대한 함수만 모아준 다음에 어떻게? 적분해. 적분하면 뭐 되는데? 좌변은 lny, 우변은 px를 모르니까 적분을 할 수가 없죠? 냅둬야지 뭐. 마이너스 인테그랄 px dx가 된다. 자, 그런데 이거 적분하면 적분 상수 생기잖아요? 이렇게 한 대 모아가지고 써줄게요. 아니, 선생님 왜 그냥 C가 아니라 C 프라임이에요? 좀 기다려봐. 그리고 지금 이 Y가 로그 함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합니다. 0보다 큰 Y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여기서 Y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지수 취해주면 되죠? 그러면 Y, X는 익스포넨셜의 C 프라임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인테그랄 px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이 익스포넨셜의 C 프라임승도 그냥 상수 아니야? 이거를 C로 쓰자. 자, 여러분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고? 제너럴 솔루션. 그래서 이런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1차 ODE의 제너럴 솔루션, 대략적인
솔루션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 임의의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펑션의 형태가 된다. 자, 이런 일반적인 솔루션의 형태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 외우면 돼요. 외워놓고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1차, OD 나올 때마다 이거 이용해서 솔루션 구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고민해서 그 방법으로 풀면 되잖아. 이 호모지니어스한 리니어 1차 OD 같은 경우에는 세퍼러블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세퍼레이션 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example 6.10번. y 프라임 더하기 y 코사인 x가 0이다. 그 다음에 옆에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네요. x가 0일 때 y가 2분의 1이래요. 자, 이렇게 y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문제를 보통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뭐 약자로 IVP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문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좌변의 형태랑 우변 0인 거 보면 어때요? 이거 무슨 미분 방정식이야?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퍼스트 오더, OD이죠? 어떻게 풀면 돼? 이거 세퍼러블 하잖아. 그냥 세퍼레이션 해서 풀면 돼요. 이렇게 고쳐서 양변을 y로 나눠서 좌변에는 y에 대한 함수만 모아주고요. 또 양변에 dx를 곱해서 우변에는 x에 대한 함수만 모아준 다음 적분해. 그러면 좌변은 lny, 우변은 코사인 x 적분하면 뭐죠? 사인 x죠?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 적분상수 c'. 우리는 지금 y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지수 취해주면 y는 익스포넨셜의 c'승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사인 x다. 이것도 그냥 상수니까 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고? 제네럴 솔루션.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y는 대략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c 값만 구하면 우리가 완벽한 y의 형태를 알아낼 수 있는 건데, 자, 이 c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있지. 뭐 x가 0일 때 y가 2분의 1이래. 우리가 구한 y에다가 0 넣어보세요. 뭐 나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사인 0이니까 1이죠? 그래서 그냥 c가 2분의 1이야. 그래서 y가 2분의 1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 파티큘러 솔루션. 이게 진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할까요, 여러분? 이 식이 정말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일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확인하냐? 대입하면 되지. 이 y를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y에다가 코사인 x 곱해서 더한 게 0이 나오는지 보면 돼요. 일단 그러면 미분해봐.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함수 미분이니까 어렵지 않죠? 그대로 써주고 요 지수 한번 미분해서 곱해주면 돼.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고요. 더하기 2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in x는 코사인 x. 어때요? 부호만 다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잖아. 더하면 0이지 뭐, 그치? 진짜 솔루션입니다. 제대로 잘 푼 거야.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문제는 검산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입해보면 됩니다. 이그샘플 11번이랑 12번 다 비슷한 문제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저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13번 뉴턴 법칙에 대한 문제네. 문제 해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프로젝타일, 발사체죠. 질량이 m이고요. 자, 이런 발사체가 발사가 됐는데요. 시간 t가 0일 때 처음 속도가 v0였대요. 그리고 그냥 공기 중으로 발사된 게 아니라 워터 컨테이너, 물이 담긴 통 속으로 발사가 됐대. 그래서 이 발사체에 리지스티브 포스라고 하는 저항력이 작용합니다. 방향은 이 발사체가 발사된 방향의 반대 방향이고요. 저항력이니까 당연하겠지. 크기는 BV래요. 여기서 B는 B의 상수고 V는 이 발사체 속력입니다. 이 발사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큰 저항력이 작용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럴듯하지, 그치?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배운 겁니다. 1학년 때. 물론 기억 안 나도 괜찮아. 자,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속도를 한번 구해보래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뉴턴 2법칙. 이 발사체에 작용하는 힘 다 합치면 무조건 뭐 나와? 이 발사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자, 그런데 이 발사체에 지금 작용하는 힘 뭐 있어요? 저항력밖에 없어. 그치? 마이너스 방향으로 BV만큼의 크기를 갖는 저항력이 작용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dv dt죠. 아, 결국 정리하면 이런 미분 방정식이 되더라. m으로 나눠줄까요? 어때요? 이거 무슨 미분 방정식이야?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퍼스트 오더, ODE죠? 어떻게 풀어? 이거는 세퍼러블해. 그래서 그냥 세퍼레이션 해서 풀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써준 다음에 양변을 V로 나눠서 좌변에는 V만, 양변에 DT를 곱해서 우변에는 T만, 그 다음 적분하면 된다. ln V는 마이너스 n분의 B, T.
더하기 적분상수 C 프라임. 자, 우리는 V가 알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지수 취해가지고 V 바깥으로 빼주면 익스포넨셜의 C 프라임승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분의 B t승 해서 이것도 그냥 임의의 상수죠? C라고 쓰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솔루션을 뭐라고 한다? 제네럴 솔루션. 여기서 이 C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있지. 뭐 시간 t가 0일 때 이 발사체의 속력이 V0라고 했어. 자, V에다가 0 대입해 보세요. 어떻게 돼? C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0승이니까 그냥 C가 V0죠. 그래서 이 발사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은 어떻게 된다? V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n분의 B t가 된다. 파티큘러 솔루션. 어때요? V0부터 시작해서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죠. 그런데 어떤 형태로 감소한다는 거야? 이런 익스포넨셜 펑션 형태로 감소한다는 거야.